은행들 전세 대출 중단? 조선부터 이어진 전세의 역사. 매경우 F. 금융당국의 규제 요청에 은행권이 전세 대출 중단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9일부터 1주택 소유자를 포함한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개편안 등이 나오면서 은행은 이에 가중된 부담을 덜고 이참에 돈이 되지 않는 전세 대출 상품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전세 시장의 부족한 매물을 더욱 씨가 마르게 하여 사실상 전세 제도 폐지로 가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전세는 사실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라기보단 자생적으로 발생한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때도 변함없이 한반도의 수도 서울은 그 당시에도 집값이 비싸고 빠르게 오르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중앙에 관직을 하던 관료들이 귀양 등의 이유로 서울집을 떠나게 되고 영영 돌아올 줄 몰랐던 그 관리가 서울로 돌아오면 어느새 집값이 비싸져서 서울에 살 수 없게 되는 게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록 귀양을 가더라도 돌아올 날에 대비해 집값의 7에서 8할의 금액으로 빌려주는 일이 전세의 시초로 여겨진다 합니다. 목민심서로 유명한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도 18년의 귀양살이 이후 오른 집값에 서울로 복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튼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져 오던 전세제도는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잊혀졌던 전세제도는 70년대 다시 성행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등하고 시장 금리가 높아 집주인들은 월세가 돈이 되지 않았고 세입자도 전세금을 키워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후 변화에 따라 월세가 늘기도 전세가 늘기도 하는 시장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이렇게 개인 간의 필요로 존속되어 온 전세가 결국 이번에 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선선해지는 가을철 이사를 앞둔 세입자들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